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밴 문희장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관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반려동물 진료 영역이 더욱 확대됩니다. 정부가 기존에 102종이던 면제 대상 진료 항목을 112개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데요. 그런데 사실 면세 항목이 102종으로 늘어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위클리밴 369회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맞습니다. 원래 이제 동물 진료비에는 부가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반려동물 진료비에 10% 부가세가 붙었고요. 생긴 이후에 예방접종이라든지 기생충 예방 또는 예방 목적의 중성화 수술 같은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3년 10월, 지금 2년 전이죠. 정부가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라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항목을 102개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만 부가세가 면세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치료 목적의 진료까지 대거 면제 대상 항목으로 포함시켰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내과, 외과, 안과, 피부과, 치과, 각 질병과 증상에 따른 처치까지 다 포함이 됐었어요. 맞습니다. 웨이염, 백내장, 골절 등과 같은 질병명,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토, 설사, 기침 같은 증상에 따른 처치까지 면제 대상으로 확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부가세 면제로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의 진료비가 최대 9.1% 하락했다라고 자화자찬했던 게 기억도 나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여기에 10개 항목이 면제 대상으로 또 지정이 됐어요. 맞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항목들이 이번에 추가된 면제 항목들입니다. 외과에서는 간종양과 문맥 전신단락, 치과에서는 치아파절, 치주질환, 잔존주치, 구강종양, 구강아간면 외상, 그리고 구치, 변비, 식욕부진 증상에 따른 처치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추가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궁금해요. 정부가 일명 반려동물 표준진료 절차, 표준진료 프로토콜이라고 불리는 주요 동물 진료에 대한 권장 절차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현재 이제 100개 항목에 대한 절차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항목 중에서 기존의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빠져있던 항목들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진료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는 항목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저희가 얼마 전에 새 정부 국정과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부분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을 확대하겠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새 정부 공약이었던 거죠.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도 새 정부 공약 사항이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안에 담긴 사항을 신속히 추진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 보도자료를 좀 자세히 보다 보니까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좀 덜어드리겠다, 이런 멘트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렇게 부가세 면제 항목이 112개로 늘어나면서 실제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일 텐데, 얼마나 줄어드나요? 사실상 피부로 와닿는 변화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호자분들은 진료비 부담 완화를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부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부담 경감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이미 동물병원 현장에서 이 진료비를 일괄적으로 면세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동물 진료비의 경우에는 원칙은 과세고 일부 항목을 면제해주는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면제 항목이 2023년에 102종으로 늘어났고 이번에 이제 112종까지 늘리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102종의 경우에도 이걸 다 외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환자, 똑같은 환자를 하더라도 어떤 진료는 면세, 어떤 진료는 과세, 이렇게 복합적으로 가진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하나씩 구분해서 따지는 게 이제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예를 들어서 수액 처치를 했다 하더라도 환자의 증상이나 진단명에 따라서 어떨 때는 과세고 어떨 때는 면세가 됩니다.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실제로 정확하게 구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네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이걸 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가 진료를 받고 이제 결제하고 가야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따지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괄적으로 면세 처리를 하고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이제 세무사와 협의를 해서 5%, 10% 정도로 일정 비율을 과세 매출로 신고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경우에도 기침, 설사, 구토 증상에 따른 처치가 이미 면세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질병은 달라도 기침, 설사, 구토 중에 하나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이제 많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기침, 설사, 구토 증상 보이지 않는 환자가
면세가 네. 오히려 좀 적을 것 같은데 정리하면은 상당히 많은 경우 기존 면세 항목에 해당을 하고 면세 항목 102종을 다 외울 수도 없는 네. 상황이고 이렇게 좀 환자가 복합적인 또 문제를 가진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는 이미 일괄적으로 면세 처리를 한 후에 일부 비율을 과세 신고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열정이 뭐 추가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뭐 이런 관행이 특별히 바뀔 것 같진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졌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가세 면제 항목을 늘리면서 보호자분들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맞지 않은 상황인 거죠. 결국 이제 과세를 기본 원칙으로 해놓고 면세 범위를 막 100개 이상 정해놓고 이거를 뭐 계속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으로 보호자분들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복잡함만 가중될 뿐입니다. 사실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네.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면세 항목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 의료처럼 이 동물 진료의 모든 항목을 일단 면세 대상으로 규정을 해놓고 미용 목적의 시술 같은 일부 진료 항목을 예외적으로 과세 항목으로 규정하는 게 적합해 보입니다. 저는 처음에 면세였다가 과세로 바뀐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네. 사실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일 것 같은데 사실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이 동물병원 진료비요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아예 조금 획기적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생각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라는 조언을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다음번엔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 의료처럼 빨리 면세가 좀 되고 그리고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그렇죠. 이런 시스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위클리 베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